무려 1950년대에 처음 사용되어 지금까지도 애용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만큼이나 각종 전쟁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이라고 불러도 될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개량을 거듭해 어느새 최신 버전 AIM-9X 블록 2까지 나왔는데요. 혹자들은 AIM-9X형이 단거리 미사일계의 사기캐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능이 추가되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슈퍼 사이드와인더로 알려진 AIM-9X는 2003년부터 전력화된 무게 90kg, 탄두 중량 9kg인 미국의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게 이전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비교해보면 스텔스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카나드 및 꼬리날개 소형화했고요. 성능 측면에서는 AIM-9X부터 탐색기 타입이 변경됐습니다. 탐색기의 경우 기존 적외선 즉 IR 인프라레드 탐색기에서 적외선 영상 IIR 이미지 인프라레드 탐색기로 개선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열영상 카메라 뭔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냥 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열상에 찍힌 표적의 이미지를 딱 보는 거죠. 덕분에 적기가 떨어뜨리는 플레어 같은 기만체에 잘 속지 않습니다. 탐색 범위 역시 기존 68도 수준이던 L형이나 M형 같은 기존 버전들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전방 90도 내의 목표물에 대해서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X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추력 편약 방식의 변화인데요. 기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전방의 카나드를 가지고 자세를 제어하고 후방의 고정된 꼬리날개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날아갔습니다. 근데 X형부터는 반대로 바뀝니다. 고정형 카나드를 안정형으로 쓰고 후방의 작은 꼬리날개로 자세를 제어하게 됩니다. X형의 어떤 이 추력 편향 방식을 제트베인이라고 하는데요. 후방 로켓 모터 부분에 날개와 같은 가동 구조가 있는 형태죠. 한마디로 이 화염의 추진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 방식 덕분에 원하는 방향으로의 급전환과 50G 이상의 고기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통 목표물 이동 방향으로 급전환하는 날렵한 X버전 사이드와인더의 기동 모습을 보면은 와, 미사일이 저렇게도 기동이 가능하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 사이드와인더 X형의 주력 평양 방식이요. 예. 러시아 미사일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영감을 받은 건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 열추적 미사일 R-73 아처가 바로 이 추력 편향 방식을 처음 실용화시킨 거예요. 1980년대 당시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은 미국이 암람이라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영국과 독일이 아스람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나토의 통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암람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됐지만 조별과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아스람 프로젝트는 점점 이 조별과제 맞다나 산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 러시아의 R-73 아처, 이 나토명 AA-11 아처가 추력 편향 방식을 선보이니까 보다 못한 미국이 뛰쳐나와 만든 게 바로 이 사이드와인더 X 방식입니다. 이 추력 편향 방식이 최대 사거리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냈는데 당시 운용하던 AIM-9L은 사거리 10km였는데 아처는 30km가 나왔으니 미국이 뛰쳐나올 만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AIM-9X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사이드와인더는 버전이 어쨌든 조준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의 기수 자체를 표적적으로 향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처는 어떻게 되냐? 전투기가 표적을 향하든 표적을 향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조종사가 고개만 돌려도 그쪽으로 조준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커가 워낙 가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헬멧에 달린 조준경만 가지고 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향하든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딱 표적을 보면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추적 편향과 탐색기의 어떤 개량이 겹쳐져서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시너지를 낸 건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스람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AIM-9X를 개발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AIM-9X도 헬멧 장착 조준 장치 이용해가지고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서 적기를 딱 조준을 하면은 전투기가 어디를 향하고 상관없이 조준이 돼서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R-73 아처와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X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추력 편향 방식은 같지만 구조가 달라요. 사이드와인더 X는 로켓 모터가 뿜는 고열 때문에 발사 직후에 방향을 바꾸면 수명은 고작 3, 4초 정도, 이후에는 추력 편향은 안 되고 날개로만 날아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 직후의 추력 편향이 가장 중요하기에 크게 문제시되진 않습니다. 반면 아처의 경우 카나드의 움직임에 맞춰 노즐 일부를 가려서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라 추력 편향의 지속 시간은 길지만 미사일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사이드와인더 X보다는 사거리가 좀 짧고 기동력이 낮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에 최신형 R-74M2형까지 나가오면서 이 개량 덕분에 기동력은 60G로 이것도 무시 못할 물건이 된 거죠. 하여간에 AIM-9X형은 기존 AIM-9에서 운용하던 발사 전 자동 추적 모드 락컨 비포 런치 외에 발사 후 자동 추적 모드 락컨 애프터 런치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정말 머리 아픈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LOBL 모드는 AIM-9X가 항공기에 장착된 상태에서 탄의 자체 탐색기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 후 발사하는 모드인데요. 반면에 LOAL 모드는 표적을 안 봐도 일단 쏴요. 탄이 날아가다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런 모드예요. X형의 블록 2부터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운용이 가능합니다. 2013년에 AIM-9X 블록 2 버전이 실전 배치됨과 동시에 데이터 링크가 장착되면서 AIM-120 암람 미사일과 비슷한 운용 방식이 된 거죠. 탄 발사 후 항공기로부터 표적의 정보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탄에게 제공하면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표적에 대한 LOAL 모드 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X형은 단거리 미사일답지 않게 사거리가 꽤 길 것 같은데요. 예, 블록 1의 재원을 살펴보면 사거리가 약 22km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블록 2의 경우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거리 미사일 암람하고 비교해도 그닥 꿀리지 않는 사거리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블록 1에 비해서 최소한 30%의 사거리는 나왔다고 하니까 블록 2의 사거리는 약 30에서 40km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암람 초기형 정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사이드와인더 X형의 경우 어떤 전투기에 탑재되어 운영 중인가요? 그러니까 현역 전투기 모두에 장착이 가능해요. 지금은 전투기뿐 아니라 헬기 및 무인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변화 중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고 KF-16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점점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있어요. 한때 KF-21에도 탑재를 요청했지만 미 공군의 경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단계에서는 인티그레이션 통화를 못 해주겠다. 일단 유럽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IRST를 이 KF-X에 다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이 IRIST는 미국산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막상 막하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 지금 이 블록 2가 사실 쉽게 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단거리가 아니게 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말이 단거리지 벌써 그 한 세대 전에 스페로 미사일하고 비교해도 사거리가 별로 꿀리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지대지 공격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열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열상 센서로 표적의 이미지를 쫓아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공대지로도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고 또 지대공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고, 한마디로 사거리 늘어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